이순자 어르신은 핸드폰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며느리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또 받지 않았거든요. 이번이 벌써 사흘째였습니다. 이상하네. 전에는 금방 받았는데. 순자 어르신은 예전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초기 미영이는 시어머니의 전화에 항상 밝은 목소리로 응답했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며 반갑게 인사하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1시간 후 미영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회사에서 바빠서 전화 못 받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순자 어르신은 서운했지만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알고 있었거든요. 별일 아니야. 추석 준비 때문에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랬어. 하지만 미영이의 답변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올해 추석은 못 갈 것 같아요. 남편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순자 어르신은 잠시 멍해졌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이유로 오지 못했는데 올해도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일이 중요하니까. 네,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시간 될 때 인사드리러 갈게요. 문자를 다 읽고 나서 순자 어르신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미영이의 문자에서 예전처럼 친근함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순자 어르신은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아들 집에 가서 냉장고도 정리해주고 손주 공부방도 치워주고 반찬도 만들어다 줬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뭐가 불만일까? 순자 어르신은 자신의 행동을 하나씩 되짚어 봤습니다. 명절 때 주방에서 솔선수범하고 손주들 교육에 관심을 갖고 집안 정리도 도와주고 모든 것이 사랑과 정성에서 나온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며느리가 점점 멀어지는 걸까요? 순자 어르신은 지난달을 떠올렸습니다. 아들 집에 갔을 때 미영이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인사는 했지만 어색한 미소였고 대화도 길게 이어지지 않았죠. 혹시 내가 모르는 실수를 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세심하게 챙겨줬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녁이 되어 큰 아들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야, 미영이가 요즘 어떻니? 전화를 잘 안 받더라. 아, 어머니. 요즘 회사에서 정말 바빠요. 야근도 많이 하고. 현수의 대답도 뭔가 애매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고 조금 어색한 기운이 있었죠. 그래도 추석은 와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어머니,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순자 어르신은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변했는데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명절 준비로 마음이 들떴을 텐데 올해는 왠지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순자 어르신은 혼잣말을 하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 잘해주려고 했는데 왜 이런 거리감이 생겼을까요? 이틀 후 순자 어르신은 작은 아들 현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시간 있으세요? 잠깐 찾아뵐게요. 그래, 언제든지 와라.
1시간 후 현호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밝던 표정과 달리 어딘가 무거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현호의 진지한 표정에 순자 어르신도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혹시 형이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현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형수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미영이가? 왜? 순자 어르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 한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어머니께서 집에 오실 때마다 그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현호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뭔데? 편하게 말해봐. 냉장고를 정리해 주시고 아이 공부방을 치워주시는 게 형수님한테는 간섭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순간 순자 어르신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간섭이라고? 어머니는 도와주시려고 하신 건 알겠는데 형수님 입장에서는 자기 방식이 무시당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순자 어르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성껏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간섭이었다니요. 내가 그랬구나. 어머니, 형수님도 어머니를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좀 숨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현호의 말에 순자 어르신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한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거든요. 지난번에 냉장고 정리할 때도 유통기한 지난 것들 버리고 새로 정리해줬는데 그런데 형수님은 자기만의 정리 방식이 있었던 거죠. 어머니가 바꿔놓으시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게 됐다고 해요. 순자 어르신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 찾던 모습, 그때 어색하게 웃던 표정이 기억났습니다. 공부방도 아이가 어질러 나서 정리해 준 건데 형수님은 아이가 스스로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려고 했대요. 그런데 할머니가 미리 해주시니까 아이가 치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순자 어르신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선의로 한 일들이 모두 부정당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내가 뭘 해야 하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미리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이거 정리해 줄까? 하고 물어보시고 형수님이 괜찮다고 하면 도와주시고. 현호의 말은 합리적이었지만 순자 어르신에게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물어보고 도와주라고?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어머니, 요즘은 좀 달라요. 각자의 방식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대요. 순자 어르신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의 방식이 틀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민폐였구나. 어머니, 민폐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서로의 방식이 다른 거죠. 현호는 어머니를 위로하려 했지만 순자 어르신의 마음은 이미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영이가 전화도 안 받고 추석에도 안 온다고 한 거구나. 아마도요. 순자 어르신은 그동안 며느리가 보인 미묘한 신호들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색한 미소, 짧아진 대화, 피하려는 듯한 시선들.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현호야, 고맙다. 네가 말해줘서. 어머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형수님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예요. 현호가 떠난 후
순자 어르신은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선의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 어르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나씩 되짚어보니 그동안 자신이 한 행동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정성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순자 어르신은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작년 추석 때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미영이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순자 어르신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맛있어라며 조리법을 바꿔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영이의 표정을 이제야 제대로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순간 굳어졌다가 억지로 웃음을 지었던 그 모습 말이죠. 아, 그때 기분이 상했구나.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손주에게 간식을 주려 할 때 그건 몸에 안 좋아, 이걸 줘라며 자신이 가져온 것으로 바꿔준 일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주려고 한 건데 내가 끼어들었구나. 순자 어르신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싶었습니다. 하나씩 기억해보니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며느리를 무시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예고 없는 방문도 문제였습니다. 가족인데 뭐라는 생각으로 갑자기 찾아가곤 했는데 미영이가 계획하고 있던 일정을 망쳐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에도 미영이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했지. 그때 미영이는 결국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연락이 뜸해졌던 것을 이제야 연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 순자 어르신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찻잔을 들고 소파에 앉아 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 방식을 고집했구나. 밥상 차리는 방법부터 아이 교육 방침까지 자신만의 기준을 며느리에게 강요했던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이래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했던지요. 손주 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너무 공부만 시켜 우리 때는 이랬는데 같은 말들로 며느리의 교육 방침을 은근히 비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픈 건 명절 때의 일이었습니다. 주방을 당연히 자신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며느리가 도우려 하면 됐어. 내가 할게라며 밀어내곤 했습니다. 미영이도 나름대로 하고 싶었을 텐데 며느리의 음식 솜씨를 인정하지 않고 손님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는 아직 서투르다는 식으로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며느리에게는 모욕으로 느껴졌을 것 같았습니다. 순자 어르신은 찻잔을 들고 있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얼마나 며느리를 힘들게 했을까. 말투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는 아직 어려서 몰라. 경험이 있는 사람. 말을 들어야지 같은 표현들로 며느리를 어린아이 취급했던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며느리가 직장일로 바쁠 때도 가정이 우선이지라며 은근히 압박을 가했던 기억도 났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 꼰대같이 굴었구나. 순자 어르신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자신은 사랑으로 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며느리에게는 하나하나가 부담과 스트레스였던 것입니다. 특히 며느리의 친정과 비교하는 말들도 문제였습니다. 친정엄마는 이렇게 안 가르쳐줬나? 라는 식의 말로 며느리를 위축시켰던 것 같았습니다. 나는 잘해주려고 했는데. 하지만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해주기가 며느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자유를 빼앗는 일이었다는 것을요.
새벽이 되어서야 순자 어르신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침묵 뒤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한 깊은 상처와 피로감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야 깨달았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순자 어르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생각이 많아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거울을 보니 눈가에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습니다. 나는 잘해주려고 했는데 세수를 하면서도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억울한 마음과 후회가 뒤섞여 복잡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순자 어르신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사과를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려야 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성급하게 연락하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며느리 집에 가져갈 반찬 재료를 고르다가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이것도 간섭일 수 있겠구나.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는 것조차 며느리에게는 부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만의 요리 스타일이 있을 텐데 시어머니의 음식을 받아야 하는 부담감 말이죠. 순자 어르신은 장바구니에서 재료들을 다시 빼놓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먹을 것만 조금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호야, 어제 이야기해줘서 고마웠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니,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현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단은 시간을 두시는 게 어떨까요? 형수님도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추석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머니, 올해 추석은 좀 조용히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형수님께 부담 주지 마시고. 현호의 말에 순자 어르신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가족이 모이는 명절을 혼자 보낸다는 것이 서글펐거든요. 알겠다. 그렇게 해야겠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 어르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웃집에서는 명절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문득 며느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자신의 방식을 인정받고 싶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영이도 나름대로 잘하고 싶었을 텐데, 며느리가 처음 집에 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계속 간섭하고 지적하면서 며느리의 자신감을 떨어뜨렸던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혼자 식사를 하면서도 생각은 계속됐습니다. 내가 가까워지려고 했던 방식이 오히려 벽을 만들었구나. 순자 어르신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침묵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표현하지 못한 거리감의 신호였다는 것을요. 그동안 며느리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마다 기뻐했는데 사실 그 뒤에는 할 말이 많지만 참겠다는 의미가 숨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순자 어르신은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어르신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던 일기였지만 정리가 필요한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깨달은 것,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 상대방이 느끼는 사랑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앞으로는 더 조심스럽게, 더 존중하며 다가가야겠다. 펜을 놓고 나서 순자 어르신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겠지만 이제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순자 어르신은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순자 어르신은 그동안 며느리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석도 혼자 조용히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점차 이런 시간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페이스로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편안했거든요. 그날 오후 뜻밖의 손주 민준이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어머 민준아, 어떻게 혼자 왔니? 엄마가 학원 가는 길에 잠깐 들르라고 했어요. 할머니 안부 확인하라고. 민준의 말에 순자 어르신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할머니, 엄마가 전해달라는 말이 있어요. 뭔데? 엄마가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그리고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했어요. 순자 어르신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며느리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준아, 할머니도 엄마한테 전해줄 말이 있어. 할머니가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다르게 하겠다고 해줘. 일주일 후 며느리에게서 조심스러운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순자 어르신은 기쁘면서도 긴장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며느리도 순자 어르신만큼이나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미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야, 미영아. 미안한 건 나야. 내가 너무 간섭이 심했지. 어머니, 저도 말씀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요. 힘들다고, 조금 거리를 두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아, 이제야 알겠어. 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내게는 부담이었구나. 어머니의 마음은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제 방식도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순자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물어볼게.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고 혼자 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하고. 어머니, 저도 더 솔직하게 소통할게요. 서로 눈치 보지 말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영아, 나 혼자 있는 시간도 나쁘지 않더라. 너희들 신경 안 쓰고 내 페이스대로 살 수 있어서. 어머니, 정말요? 저도 그랬어요. 서로 조금씩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편해지더라고요. 그럼 앞으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내볼까? 서로를 존중하면서. 좋아요. 그리고 어머니, 가끔은 제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어머니 안부도 궁금하고. 카페를 나오면서 순자 어르신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자 어르신은 다시 일기를 펼쳤습니다.
오늘 배운 것, 진짜 지혜로운 어머니는 말을 줄이고 며느리의 방식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기대 대신 존중을 선택할 때 고부 관계는 비로소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순자 어르신은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시어머니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면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미영이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민준이가 할머니 댁에서 하루 자고 오고 싶다고 해요. 괜찮으시면. 순자 어르신은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민준이랑 재미있게 놀아줄게. 단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진정한 관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고 적당한 거리에서 따뜻함을 나누는 것. 순자 어르신은 이제야 진정한 고부 관계의 지혜를 깨달았습니다.